그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 그 음성 녹취록 나왔잖아요. 그 뭐 이야기했는데 당에서 좀 말이 많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김영선 공천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구 공천 줘라. 사실 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당선인 신분에서는 괜찮다.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거를 그냥 인정을 해버렸네? 누구 공천 줘라. 사실 할 수 있죠. 내가 추천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윤석열과 현재 윤석열이 싸우네요 또. 과거 검사의 공소장을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지금 또 본인의 자아 분열적 싸움이에요. 그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뭐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 그렇지. 등에 대한 이 사건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은 이명박 당선인이 경선 나갔을 당시부터 해가지고 그때 청탁받아갖고 뒤에 실현되고 뭐 이런 거를 통으로 처벌해야 된다. 즉 이명박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이 되기 이전까지 다 묶어가지고 요거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공소제기를 했던 거였는데 법원은 아니다. 그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당선인 신분이 되기 전 거는 빼고 당선인 신분이 된 후부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이게 망한 그러면- 것 같아. 기자회견 망한 것 같아. 이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따지면은 당선인 신분인 거는 그러면은 이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간이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대로 권성동 의원이 등이 주장한 것처럼 당선인 신분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 신분이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상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거 중립의무를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라고 얘기한 것과 맞춰보면은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 등이 주장했던 거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분명히 시작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국민 담안지 기자회견인지를 시작할 때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시작했어. 근데 이 시작할 때는 네. 고개를 숙이면서 네. 제 불찰입니다. 네. 뭐가 어찌됐든 간에 네. 제가 사과를 합니다. 낮은 자세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의 컨셉은 이거야를 아마도 참모들과 함께 네. 그리고 여러 조언자들과 함께 아마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들 자세를 낮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기자가 물어봤어요. 네.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네. 어떤 그렇지.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랬더니 막 동문서답을 합니다. 어.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가 사과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과를 한다는 거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는 아니, 구체적으로 사과를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사과를 뭐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이 없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인 걸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점점점 이분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점점점 본능대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답은 뭐냐 결국 내가 뭘 잘못했으며 그렇지. 이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으며 내가 뭐 나중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했다 어쩔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돼서 이거는 말씀대로 망했다 지금.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아니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 부정 평가가 많았잖아요. 네. 지금 그 부정을 증오의 단계로 이제 올리고 있고요. 네. 증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은 이제 오늘 이 기자회견을 보면 그냥 인간 자체에 대해서 질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리게 만들었다라는 효과가 있는데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본인이 말인지 막걸리인지 지금 구별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그 후보 시절에 개사과 한번 해가지고 논란이 났었잖아요. 저 오늘의 이 사과를 술 사과라고 봅니다. 술 사과. 술 사과. 술 처먹고 하는 사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완전히 이거는 숙취가 남아있다. 아니 이거는 숙취가 남아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지금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과는 술 사과다. 저는 아니 생각합니다. 계속 술 이게 사과.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게 예.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세를 낮췄지만 나중에 막 지금 나중도 아니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볼 네, 필요가 좀 되긴 됐어. 했네요. 좀 네. 됐어. 이 계속 질문과 답변을 오가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스팀이 계속 스팀의 수준이 올라가는지 말을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지금. 스팀이 지금 막 올라가는지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네.
김건희 제 처를 제 처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맞아요. 그렇게 악마를 하고 네.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처에 얘기를 대한 하고 악마화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있고요. 특검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네. 2년 넘게 수백 명 수사 인력을 투입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특검 얘기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정확하게 워딩을 말하면 야 이게 진짜 황당하네. 심각해. 이게 헌법 제도 틀 안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거 정치적인 거다. 그리고 앞에는 위헌의 요소가 많다라고 했어요. 특검에 관해서 계속.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특검을 거부하는 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거부가 아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거부가 아니다. 그럼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집에서 혼날 것 아니, 같은데. 그냥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기는 특검이 반헌법적이고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을 듣는 어떤 국민이 야 아내를 변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나? 자기 살려고. 자기 살려고? 지 살려고. 예. 그리고 사실은 오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물차리고 부덕의 서치입니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는 자기의 불찰과 부덕을 낱낱이 드러내야 되잖아.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글로벌 공급망 등 외부 환경 탓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경제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자기는 4대 개혁과 4+1 개혁, 인구 개혁까지 다 합해가지고, 예, 저인구까지 다 합해서 2027년 5월 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겠다. 그렇죠. 그것도 임기 단축은 없다. 임기 단축은 없다. 이게 그걸 핵심입니다. 이게. 또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또 확인했죠. 임기를 나는 임기 끝나는 날까지 일을 한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신경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탄핵 얘기를 이제 솔솔 하고 또 그렇지. 한쪽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사실은 보수 쪽에서도 지난 총선 할 때 그런 얘기를 막 대놓고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총선을 크게 질 것 같으니까. 시작도 총선 막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번에 크게 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임기 내내 식물 대통령인데 차라리 그러면 일찍 이거를 뭐 임기 단축 개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헌을 했다라는 레거시라도 남기시죠. 뭐 이런 거를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온 입장에서 나는 임기 단축 같은 거 안 해. 이 얘기를 이번에 분명히 또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때는 그래도 질 것 같으니까 뭔가 선제적으로 뭘 하세요라는 거였다면 지금은 잘못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책임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세요에 가까운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나는 내려오지 않아. 이거를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게 왜냐하면 가령 지금 모범 답안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해봤는데 내가 책임질 만한 일이 나오면 정말 그리고 그 책임질 만한 책임의 크기가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내려놓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감동을 받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이게 앞뒤도 없이 나는 임기를 꼭 채우겠다. 이것부터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자회견이 아무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변에서 대통령이 이번에는 꼭 지난번과는 달리 꼭 자세를 낮추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애초에 여기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기. 국회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행 명령권 남발, 야당의 악수, 그래서 야당이 야유하고 피켓 그러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계속 국회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 외부 탓, 미국 탓은 또 함부로 못 하지. 그러니까 국제 경제 탓. 이번 네? 지금은 네. 미국이 또 네. 어쨌든 거기 슬픈 사람들도 있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해서 또 나름 나라적으로는 뭐 네. 축제 분위기여야 하는데 네. 지금 또 어떻게 또 미국 탓을 그래서 미국 하겠습니까? 탓은 못 하지만 국제 경제 탓, 그다음에 야당 탓. 국제 경제 탓, 야당 탓. 그러나 내 와이프는 나를 걱정해서 문자 한번 주고받고 뭐 몇 번 주고받고 전화 좀 대신해주고 나를 지극히 사랑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이 욕하고 그리고 그 내 아내를 악마시킬 수 있어? 너희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그것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문자였대요.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것은 일상적인 문자였다. 문자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상당한 착오가 있는 것 같은 게 예. 아마 머릿속에 오늘 그 그림 그리고 나온 것 같아요.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인천 연설인가요? 예. 어디한테 지역 연설회에서
이인재 후보가 그 장인어른에 대한 빨갱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색깔론 쓰다 보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그런 얘기했죠. 아니 그러면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자격 없다 그러면 나 여기서 내려가고 자격 있다 그러면 나 대통령 하겠습니다.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가 상당한 화제가 됐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그럼 제가 김건희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이런 모티브를 지금 생각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때는 부당한 색깔론에 대한 공격의 반항이니까 국민들이 박수를 쳤고 아 노무현 대통령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올라갔었고요.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아내를 버립니까? 라는 말인데 이거는 완전 그냥 자기가 무덤 파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외교안보 질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앞에 정치 분야 질의에서 이 정도로 악수를 뒀으면 나중에 이제 자유질의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뻔해지는 것이고 이게 지금 짜고 나온 것 같은 게 명태균 씨가 1시간 한 30분 전에 그렇죠.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이 다 여권 인사들이고 혹시나 윤석열 또는 김건희 이렇게 두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사죄드린다. 녹취를 폭로한 강 씨는 강씨 공격합니다. 굳이 또 이런 단어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편견과 선입견을 조장하기 위한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자기에게 요구했고 운전기사 김 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라고 역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로 해서 벌금 정도의 어떤 약속을 받지 않았나. 그게 의심스럽네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명태균 씨는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수위로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사건의 성격이 규정되고 그럴 거를 아마 좀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네. 플러스 대부분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최고위 권력과 검찰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거기에 피의자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명태균 씨는 본인이 지금 사건 규정을 하려는 게 그렇죠. 뒷부분이거든요. 예. 강혜경 씨가 뭘 요구하고 운전기사가 뭘 요구하고 이런 사건이다라는 걸 추가로 지금 규정을 하려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실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동안 대통령실이 해놓은 사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새롭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지금 거의 그대로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우리 신인길 변호사가 하는 이 주도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예. 그 유튜브에 월요일 날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촉보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한다. 전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다를 거기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거의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명태균 씨 얘기에 대해서는. 나는 경선 이후에 연락을 안 했고 그리고 그나마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수는 있고 그러나 뭐 공천 개입은 안 했고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요것의 사실관계를 지금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틀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얘기하는데 다만 요것과 관련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스팀을 받아가지고 다 뭐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렇죠. 다른 뭐 이건 스핀을 줄고 뭐 이런 거는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명태균 씨 해명이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운전기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자기한테 청탁을 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는 그런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네요. 운전기사는 그렇게 최소한 인식을 했다는 거지. 그렇죠. 명태균한테 비례대표라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내가 국회의원 운전기사인데 내가 한번 청탁을 하면 명태균이 들어줄 거야 라고 명태균이 그 정도로 힘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비선 당대표급으로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명태균 씨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거를 관철시킬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인식을 했을까요? 그 김건희 여사나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야 그게 된다라는 거를 이 운전기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일종의 협박인지 아니면 자책골인지 아무튼 의도한 어떤 효과를 거두기에는 좀 이상한 다른 쪽으로 튈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70분 혼자 그 계속 떠들고 있는데 어질어질하다 포도나무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어질어질하면 여기에서 분석을 좀 들으십시오. 그거 끄셔도 될 것 같아. 지금 외교안보 분야인데 본인이 고막이 오염되는 느낌. 본인이 또 책임질 수도 없어. 바이든 때도 바이든한테도 다 당했는데 트럼프한테는 오죽 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다 미국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미국 국익과 한국 국익을 거의 동일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상대야. 베껴먹기 딱 좋지. 예, 베껴먹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어떻게 가든 간에 우리 살 길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잘 하리라고 믿을 수가 없지. 바이든 때도 그렇게 당했는데. 그리고 이제 혼돈하게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자기가 되면은 자기가 대통령 취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전은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오늘 보도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미국에다가 포탄을 5만 발인가 또 줬더만요. 미국에다가 5만 발 줬으면 그게 우회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우리는 또 뭘 또 이 참관단을 그렇죠. 보낸다. 거기에 북한군이 있으니까는 우리도 뭔가를 보내서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된다. 막 펌프질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김정은이 트럼프랑 더 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하잖아요, 김정은은.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이 계속 우크라이나전 젤렌스키가 계속 지금 뭘 지원해 주세요. 왜 서방은 더 이상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북한군도 왔습니다. 여러분도 모으러 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캠페인을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예. 근데 우리가 껴가지고 지금 젤렌스키랑 우리는 한편인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혼날 수 있거든요. 트럼프한테.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 사실은 저는 궁금한데 그거에 답변할 능력과 그런 어떤 이 청사진이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라는 근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는 강강약약이지만 여기는 강약약강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한테는 가서 또 꼬리를 또 꼬랑지 내리고 꼬리 분명히. 흔들 거예요. 100%. 네, 본인 살려고. 네. 그게 이제 우리 국익에는 완전히 현타 오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근데 베껴먹는 식으로 그거- 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거를 잘 하시려면 또 술로 해야 되는데 네. 트럼프가 술을 안 먹고 트럼프가 제로 콜라를 먹어요. 또. 한동훈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를 먹어요. 트럼프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로 콜라 하면 또 이 인식이 그래서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지금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 제로 콜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그 상당히 제로 어려운 콜라 문제예요.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큰일이네요. 아, 예. 정말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이 제가. 당정 갈등이나 20%대 지지율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당정 갈등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언론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닐까? 아니 뇌 구조가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남 탓이야. 뭐. 야당 탓, 지난 정부 탓, 국제 정세 탓, 네. 국제 경제 탓, 그리고 이제는 이제 언론 탓. 언론은 진짜 잘해줬는데 사실. 아니 그 좌우로 긴 책상을 언론이 갖다 줬습니까?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여기 앉고 한동훈 대표 여기 앉고 네. 나는 이 자세로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이거를 언론이 시켰습니까? 네. 언론이 뒤에서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언론은 그냥 그 대통령 심지어 사진을 언론이 찍었습니까? 사진은 대통령실 제공이잖아요. 그 연속된 사진은 네. 화가 난 사진은 대통령실이 찍어갖고 언론에 줬지 않습니까? 보도하라고. 언론은 시키는 대로 뭐처럼 하여튼 잘 보도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언론 탓을 합니까 거기서? 그러면서 답변이 결국은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계속 고백을 하면 그녀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그거 스토커라고 해서 구속되거든요.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구속되지. 아니 이 얘기를 그래도 친거 같네. 고백이라도 하면서 하면 스토커입니다. 스토커인데 고백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두들겨 패면서 그렇죠. 내가 고백을 아니, 계속 할 거야 이러면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열심히, 아니, 그럼 종심회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추경호만. 추경호가 부르잖아. 그래서 이제 추한 갈등이라 그래요. 네. 추경호 한동훈 갈등은 이제 추한 갈등. 네. 정말 추잡하죠. 아니 추한 갈등.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제 또 이 신인규 변호사 이 보수의 종말을 네, 아이고. 쓴 이 신인규 변호사의 그 유튜브에 가서 네. 이 보수의 종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보수 오늘도 종말했어요 또 결국에 네. 오늘도 종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속보를 보고 속보가 오고 막 이런 상황에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하겠다는 결심은 어디서 왔느냐? 제가 그 전날 밤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그게 이제 5일 날입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제가 설득했습니다. 손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그거 혹시 김건희 여사가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바꿨나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대통령님 사과도 하시고
김건희 여사 이 그만 이제 활동도 하시고 무슨 대통령실의 그 참모들도 다 바꾸시고 개각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요구에 응하는 차원에서 아 그러면 내가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할게 이렇게 비칠까봐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명을 받아서 한동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파다합니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이 지금 기자회견에서는 아 열심히 저희가 당정 간에 이런 거리를 좁히면은 알아주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거짓말쟁이지 이게 무슨 뭐 기자회견입니까? 아니, 거짓말. 근데 심하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한번 제가 다시 역추적을 해볼게요. 본인은 다 잘했어요. 뭐 입시생처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했대요. 다 잘했는데 걱정했대. 다 잘했는데 국민들이 안 알아줬어요. 그러니까 국민 잘못했죠. 국민 잘못했습니다. 국민 잘못했죠. 자기 배우자는 네. 정말 그냥 순수한 사람이라 순수한. 자기 남편만을 열심히 도운 사람이에요. 그냥 순진한 거야. 근데 통장에 23억 들어오고 네. 막 한동훈한테 문자하고 그냥 순수했어. 아니 그럼 제가 인정할게요. 순수하게. 그럼 이것도 그냥 김건희를 악마화한 국민들 탓이에요. 언론이 잘못한 거지. 그리고 언론도 잘못이고 야당도 잘못이고 시고. 국회도 잘못이고 이준석 이놈도 잘못이고 그냥 다 잘못이에요 모든 게. 그럼 나만 저는- 잘한 거야. 그럼 저는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럼 다 남 탓인데 왜 사과를 하냐고는 아침에 부덕에 소치래며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지는 잘했는데 왜 김건희 활동을 왜 줄입니까? 마포대교만 갑니까? 원어대교도 가고 서강대교도 가셔야죠. 아니 거기서는 뭐 그 자살 예방 캠페인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지금 사과를 했는데 뒤에 들어보면 또 왜 다 남 탓인가? 이게 국정농단의 개념을 갖다가 윤석열이 완전히 거꾸로 쓰잖아요. 박근혜와 모순적으로 쓰는데 네. 지금 이 자신의 행동도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그럼 왜 사과하고 왜 지금 김건희의 행동을 줄여야 됩니까? 더 늘리셔야죠 그러면. 그거 잘했는데.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건희 여사 활동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국민도 자기 지지하는 그러니까 국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지지율 잘못한 건 없는데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 19%가 나왔기 때문에 활동은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당신들이 싫어하니까 안 할게요 그러면 아니야. 요거고 아니야. 지지율도 뭐라고 말했냐면 지지율도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이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냐 20% 또는 10%대다라고 물어보니까 축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 또 해요 오늘? 예, 축구 전광판 얘기를 또 아니, 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선수는 전광판은 안 봤는데 네. 옆에 감독과 코치가 자꾸 네. 야 이렇게 해서 대통령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모들을 통해서 내가 바가지를 긁혔다. 그러니까요. 예? 전광판 보고 뛰세요. 뭐 이렇게 실망이 컸을까. 그러나 어쨌든 지지율 올리는 보관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꼼수는 나는 원래 쓸 줄 모르고 내 체질에도 안 맞아. 라고 또 여기에서는 그래서 자기의 기만, 자기 기만을 굉장히 잘하는 진짜 사람. 중병이다 중병. 아니 그래서 자기 오늘 기만 굉장히 잘해.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보세요. 김건희 여사 활동을 줄이는데 왜 줄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어해서 줄인다. 어. 근데 이게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네. 국민 니들이 싫어하지 않니? 이게 답이에요, 지금.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자세를 낮추는 모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그거 보고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왜 그랬느냐? 자기 체질에는 안 맞지만 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전광판 안 보는 축구 선수지만 감독과 코치들이 하도 그냥 얘기를 하니까 체질에 안 맞는 걸 한 거예요. 이렇게 쇼한 체질에 안 거예요? 맞는 걸 쇼한 했지만 본 게임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체질에 맞는 걸 하시지 않습니까? 체질에 맞는 건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김건희 여사도 잘못이 없고 다 이게 다 당한 거야. 남들이 다 우리를 잘못 보고 있는데 뭘 잘못했냐? 이거는 정치 공세고, 예? 뭐 이건 특검은 안 되고, 뭐 어쩔래? 이게 본심이 여기서는 다 나오는 거기 진짜 때문에. 재밌고 연구대사. 그래서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죠, 두 개가. 남이 이게- 시킨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코드가 안 이 맞죠. 사람의 이게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게 대통령을 어떤 나라의 국부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위상을. 그러면서 자기의 체면을 살려줘야 돼. 모든 사람들이. 특히 국회에서 살려줘야 돼. 국회에서 살려주질 않았어.
국회에서 살려주지 않고 피켓 시위나 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시정연설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를 거의 중범죄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 소추도 막 하려고 그러고 하고 막 이러니까 나는 여기에 체면을 깎인 거야. 이게 지금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시대적인 나라간 세계관 그리고 대통령직위에 관한 어떤 본인이 얼마나 무능하면서도 본인의 무능을 잘 생각을 못하고 그러면서도 본인의 위상은 저 달나라 저 하늘나라 위에 천상천하에 있는 겁니다. 저 그 옥황상제처럼 그러면서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면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불찰을 시인하는 모두 연설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야. 저 위에 있는 왜 아빠 마음을 몰라줘? 이런 그렇지. 거구나. 왜 아빠 마음을 몰라주니? 근데 아빠한테 짱돌을 들기가 쉽지 않은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홀대하고 이러면 되겠어? 근데 여기에서 대통령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주권자는 국민이라고요. 몇 번 말씀을 드려야 알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인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요. 당신은 5년 대리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당신이 무능하고 부정부패에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는 옆에서 해작질을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주권자의 판단인 거죠. 그렇죠. 그 주권자의 판단을 좀 존중을 해주세요. 본인만 존중받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술만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무능한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으면서 나 좀 존중해주라. 내 아버지잖아. 내 아버지잖아. 술 먹고 주정하고 좀 무능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아버지한테 돌을 던질 수는 없어요. 네. 대통령이라는 직 자체가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악한 종이니까는 돌멩이를 던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지, 공복이지. 공복이에요, 공복. 서비스. 네.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헌법에. 뭔 생각을 하고 저렇게 엉뚱한 말만 싸대는지 네.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더 깝깝하네.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이제는. 참을 그리고 수가 없어요. 협소하게 봐도 이제 그 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협소하게 봐도 야당이 피켓팅을 하고 뭐 막 이러고 있어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가 그 가운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멋있는 연설을 한번 해보세요. 뭐 신용이라도 설득하는 제스처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보수 유권자 지지층이 볼 때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고꾸라진 것도 보수 유권자층이 지금 분열되고 떠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보수 유권자층이 볼 때는 이 대통령이 노력한다. 이 대통령이 그래도 뭐 지도자다운 뭔가를 하려고 하나 봐. 지도자답다고는 안 하겠지만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다운 뭔가를 하려고 하나 봐. 뭐 이런 인상이라도 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최소한의 노력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노력조차도 없고 그냥 에이 몰라 난 안 가. 총리가 가라고 해. 제가 볼 때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연설문도 대통령실이 안 썼어요. 저의 생각입니다. 연설문도 대통령실이 안 썼으니까 총리실이 확실하게 우리가 대독하는 겁니다라고 안 하고 처음에 총리 연설입니다라고 하죠.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적이 없습니다. 추경 편성했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추경 편성했을 때 그거는 총리실에서 총리가 작성한 연설입니다라고 했는데 본 예산을 총리가 작성한 연설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해버린 거잖아요, 총리실이. 그렇죠. 그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성의도 없고 그런 분이 지금 무슨 24시간 무슨 뭘 생각하는 게 지도자의 책무라고 지금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리고요, 거짓말이지. 24시간 국민을 생각한 게 아니고 24시간 김건희 씨를 아내만 생각한 거 생각했지. 아니에요. 네. 그것도 24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24시간은 아니죠. 24시간 중에 술 먹을 시간이 8시간은 또 있어요. 8시간은 그렇구나. 음식과 술과 이제 동물에 뭐 대한 먹지 이거 생각을 또 한 2시간씩 네. 해야 됩니다. 뭐 먹을지. 동물들에 대한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아니 그래서 저는 민생과 미래라는 얘기도 입에 담는데 네. 너무 추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그렇지. 행실을 해오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니 민생 강조하는 사람이 의료를 붕괴시켜 놓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까지 국민들 걱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미래 얘기하는 사람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닷가에 뿌려버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이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정말 대통령 희화하기 저도 싫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희화화하자는 게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사람으로 취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렇게 비이성과 무지성과 반지성적으로 나오는 저런 사람은 이제 정말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어떻게 말로 설득이 가능합니까? 완전히 앞과뒤가 저렇게 다른데 국민 알기를 뭘로 아는 것인지. 예. 아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일만에 남은 기대도 다 철회되는 오늘의 기자회견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